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나이가 30대 정도 되다 보니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 결혼은 했느냐, 결혼 계획은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실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은 민망한 기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른 나이긴 하지만 이미 이혼 경험이 한 번 있는 돌싱남이거든요. 제가 나이가 비교적 젊다 보니 미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의 지난 결혼 기간은 1년 반 정도 되는데요. 사실상 6, 7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거의 각방 쓰고 따로 지내다가 결국 협의로 갈라서게 되었으니 결혼 기간 내내 갈등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애는 3년 정도 했었고 여느 결혼한 커플처럼 저희도 서로 많이 사랑해서 한 결혼이었습니다. 연애할 때 워낙 좋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연애와 결혼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연애 때부터 조금씩 느꼈던 작은 불평, 불만들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결혼을 하고 나니 극대화가 되었습니다. 그게 전처만의 잘못도 아니고 또 저만의 잘못도 아니었겠죠. 그저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했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툭 터놓고 대화도 하지 않았고 섭섭한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해소가 안 된 채 계속 쌓여가다가 결국 짧은 결혼 기간을 끝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끝낼 만한 결정적인 사건은 없었음에도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긴 힘들 것 같다고 판단했고 서로 합의하에 끝을 낸 거였죠. 전처와 제가 결혼을 할 때만 해도 주변에선 다들 선남선녀라고 잘 어울린다는 칭찬이 많았습니다. 외모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직업이나 조건도 비슷했거든요. 저는 공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아내는 외국계 투자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둘 다 학교도 괜찮은 곳을 졸업했고 집안 형편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이 엇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 거고 둘 다 크게 모난 구석이 없다 보니 다들 저희가 무던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사자인 저희들도 그렇고요. 하지만 결혼 초반부터 삐그덕거리다가 결국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혼할 당시만 해도 결혼 생활이라는 게 너무 지치고 피곤한 일이라는 생각이 컸고 이혼하고 나면 다시는 결혼이라는 걸 생각지도 않을 거다. 내 인생에 2번 다시 결혼은 없다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또 이혼 자체에도 저보다는 아내의 잘못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원망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고 시간이 몇 년 흐른 뒤 그때의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니 나도 잘한 게 없구나. 내가 좀 더 포용력 있게 이해심 많게 했어야 했구나. 결혼이라는 게 무조건 내가 잘났네. 네가 나한테 맞춰라 할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맞추려고 하고 노력했어야 하는구나. 나도 참 많이 부족했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전처와의 이혼 자체를 후회하는 건 아닌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때의 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절대 재혼은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에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진지하게 재혼 생각도 해봐야지. 그리고 재혼을 하게 된다면 첫 결혼과 달리 이번엔 내가 많이 노력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달리 먹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혼을 하기 위해서 선이나 소개팅을 한다던가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해본다던가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살다가 좋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열린 마음으로 잘해봐야겠다 생각한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운명적인 사람이 정말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플로깅 동호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좋아하는 조깅도 하면서 하천이나 산책길 부근에 쓰레기를 줍는 환경활동도 겸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맨날 만나는 사람만 보게 되는데 동호회에 가입하면 새로운 사람들과도 만나볼 기회가 생기니 좋을 것 같았고요. 거기서 친해진 분들이 많은데
플로깅 활동 후에는 술자리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회원분이 들어오셨어요. 황선영이라는 이름의 여자분이었죠. 처음 인사를 하는데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첫눈에 심쿵했다고나 할까요? 청순한 외모였고 웃는 인상이 너무 수수하고 밝아 보이시는 거예요. 조금은 쑥스러운 듯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목소리도 참 좋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황선영이라고 하고요.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가 개인 사정으로 현재는 잠시 쉬고 있어요. 평소에 강변 근처로 산책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산책도 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환경 보호에도 동참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환영한다며 박수를 쳤죠. 첫 인상부터 저는 그분이 호감이었습니다. 그분에게 호감을 느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동호회에는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혹은 많으신 남자 회원님들도 있었는데 다들 선영 씨에게 관심이 있는지 플로깅 활동할 때도 일부러 옆에 가서 말도 잘 걸고 그러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적극적인 성격도 아니다 보니 그냥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얘기도 하고 친해지면 좋겠다 싶었죠. 그런데 오히려 선영 씨가 저한테 다가와서 말도 잘 걸고 쓰레기 얼마나 주우셨느냐, 동아리 활동은 오래 하셨냐, 나이는 몇 살이시냐 등등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많이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동호회 활동이 끝나면 다들 모여서 커피 한 잔을 할 때도 있고 혹은 식사를 하고 돌아갈 때도 있는데요. 그런 뒤풀이에서도 선영 씨는 제 옆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잘하셨어요. 첫인상도 좋았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서로 말도 너무 잘 통하고 즐겁더라고요. 오랜만에 설렘을 다시 느낀 것 같았죠. 저도 선영 씨에게 호감이 꽤 있었는데 선영 씨가 먼저 따로 연락해도 되느냐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했죠. 그렇게 동호회 외에 개인적으로도 따로 만나게 되었는데 밥도 먹고 커피와 술도 한잔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녁 술자리 때 선영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나한테 관심이 있고 저만 좋다면 이렇게 계속 만나고 싶다고요. 말해 뭐 하나요? 저도 좋다고 했죠. 그런데 선영 씨 표정이 좀 어둡더니 그러는 겁니다. 근데 준혁 씨, 그 전에 미리 말해둬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나 실은 한번 갔다 왔어요. 이혼했거든요. 그 말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저도 제가 이혼한 사실을 언제 말해야 되나 하던 참인데 선영 씨도 저처럼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좀 놀라셨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실은 저도 말하려고 했는데 저도 사실 한번 갔다 왔습니다. 어머 정말요? 미혼이신 줄 알았어요. 선영 씨는 새로 와서 그렇지 동호회 다른 분들은 다 아세요. 저 돌싱남인 거. 아 그렇구나. 저는 다른 분들한텐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준혁 씨한테만큼은 미리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오히려 선영 씨도 저랑 똑같이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고 하니 동질감도 들고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영 씨는 저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결혼 기간도 1년 반으로 짧고 자식도 없는데요. 선영 씨는 결혼 기간이 5년 정도 되고 딸도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딸은 전 남편이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댁이 좀 부유하다고 했고 양육권을 안 뺏기려고 소송에 엄청 힘을 쏟았다고 했어요. 선영 씨는 자기가 키우고 싶었지만 자기 친정은 전 시댁에 비해 좀 평범한 형편인데다 또 전 시댁에서 양육권을 절대 포기할 것처럼 안 보였대요. 게다가 선영 씨 본인 생각에도 아이를 위해서 전 남편이 키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답니다. 전 남편네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보니 그곳에서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포기했다는데
이혼 후에 우울증도 오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방과 후 교사로 일을 하다가 몸도 마음도 너무 안 좋아져서 일을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후 마음이 힘들어서 내내 집에만 지내다가 조금씩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활기를 찾았고 그 김에 다시 좀 씩씩하게 살아보고자 플로깅 동호회에도 가입하게 된 거라고 했죠. 선영 씨의 지난 얘기들을 듣는데 겉으로는 참 밝고 환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참 힘들었겠구나, 안쓰럽기도 했고 또 아이를 많이 그리워하고 미안해하는 게 느껴져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제가 결혼 경험이 아예 없는 미혼남이었다면 선영 씨 같은 여자가 부담스러웠을지 모릅니다. 젊은 나이에 이혼을 했고 키우지는 않아도 어쨌든 전남편 사이에 아이까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이혼을 한번 경험을 했기에 선영 씨가 더욱 이해가 되고 이혼 과정에서의 마음고생을 알기에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선영 씨는 제가 좋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미리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니면 속이는 게 되는 거 아니냐며 이런 얘기를 듣고 본인이 싫다고 해도 이해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참 착하고 속도 깊구나.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싶으면서 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나도 똑같은 이혼남인데 싫고 말고가 어딨느냐.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잘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영 씨와 저와는 잘 지내오다가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선영 씨는 참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착한 여자는 잘 못 봤을 정도로 착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본인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같이 파스타집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선영 씨는 로제 파스타를 시켰는데 오일 파스타가 나온 거예요. 시킬 때는 분명 제대로 시킨 것 같은데 직원 실수로 엉뚱한 메뉴가 나온 거죠. 저는 직원에게 메뉴가 잘못 나왔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선영 씨가 제 팔을 잡더군요. 나 오일 파스타도 좋아요. 그냥 이거 먹어요. 왜요, 선영 씨? 우리는 제대로 시켰는데 주문 받는 분이 제대로 못 받은 거잖아요. 얘기해서 제대로 음식을 받아야죠. 그러자 선영 씨가 그러더군요. 아까 보니까 주문 받는 분이 일이 좀 서툴더라고요. 일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좀 긴장하면서 일하는 것 같던데 주문 잘못 받았다고 사장님한테 혼이라도 나면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저 오일 파스타도 좋아하니까 그냥 오늘은 이거 먹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좀 놀라기도 하고 이 사람은 천사인가 싶더라고요. 명백히 직원의 실수였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일이 서툴러 보이는 직원이 안쓰럽다고 그냥 먹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후에 같이 감자탕을 먹으러 갔는데요. 식사 후 볶음밥을 볶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감자탕이 담겨있던 그릇을 옮기다가 실수로 국물을 흘렸고 그 국물이 선영 씨 코트에 묻게 되었죠. 그 직원이 죄송하다고 그릇이 무거워서 실수를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실수긴 하지만 어쨌든 선영 씨의 코트가 국물로 더러워진 일이고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영 씨는 괜찮다고 실수할 수도 있다고 웃으며 말하면서 세탁비도 굳이 안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알바생이 너무 마르고 힘이 없어 보여서 무거운 냄비를 들다가 실수한 것 같은데 사과했으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 대 여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참 사람 인품이 훌륭하고 이해심이 많구나, 관대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로서는 선영 씨가 너무 착해서 걱정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손해나 피해를 당하면서까지 남을 배려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선영 씨와 제가 1년을 만났을 때 1년 기념으로 같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갔는데요. 저는 샴페인과 케이크, 꽃다발을 준비해서 트렁크에 넣어두었죠. 그날 펜션에서 오붓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케이크도 준비했는데 선영 씨는 꽤나 감동한 것 같았죠. 준혁 씨,
이걸 나도 모르게 다 준비한 거야? 와인이랑 꽃다발은 미리 준비해서 트렁크에 넣어두었고 케이크는 트렁크에 오래 놔두면 상할 것 같아서 따로 준비했어. 여기 펜션 주인분이 나랑 친한 선배라고 했잖아. 그래서 선배한테 부탁했더니 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베이커리 가서 사왔다네. 거기는 망고 케이크 유명하대.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러 이거 사러도 온다네. 자기야, 한번 먹어봐. 감동이다, 준혁 씨. 나한테 어쩜 이렇게 잘해? 에이, 이게 뭐라고.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니긴. 여기서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나 전 남편한테 이런 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 나 너무 행복해.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내가 계속 챙겨주겠다며 선영 씨의 눈물을 닦아주었죠. 그렇게 케이크도 같이 먹고 와인도 한 잔을 곁들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선영 씨 얼굴이 발진처럼 올라오고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가려워하고요. 증세가 빠르게 심해지는 것 같아서 놀란 마음으로 인근 응급실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 망고 알러지라는 겁니다. 더 늦게 왔으면 기도 쪽이 부어서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었다고, 망고 알러지가 있는지 평소에 모르셨냐고 물었는데 황당하게도 선영 씨 대답은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심하지는 않았다고, 근데 오늘은 유난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했죠. 망고 알러지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망고를 먹었으니까요. 응급처치 후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선영 씨에게 따졌습니다. 알러지가 있는데 왜 망고를 먹었느냐, 나한테는 알러지라고 왜 말을 안 했느냐고요. 그랬더니 선영 씨 하는 말이, 내가 말했잖아. 나 이런 이벤트 같은 거 처음 받아봐. 너무 행복하고 좋고 준혁 씨가 나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줬는데 분위기 깨기 싫더라고. 그게 무슨 답답한 소리야. 분위기고 뭐고 알러지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는 너무 황당해서 벌컥 화를 냈었죠. 하지만 선영 씨는 되려 저한테 미안해하는 겁니다. 미안해, 준혁 씨. 그리고 망고 알레르기가 있는 건 알았지만 원래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거든. 그래서 조금만 먹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오늘은 좀 심했네. 준혁 씨도 나 위해서 준비해줬고 또 펜션 사장님도 먼 거리 가서 일부러 사온 케이크라는데 초치기 싫었어. 선영 씨, 다시는 그러지 마. 알레르기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그래. 착한 것도 정도가 있지. 미안해. 저는 답답하면서도 너무 착해 빠진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나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더 가기도 했어요. 사실 첫 번째 이혼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 때문에 이혼을 했거든요. 전처는 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계산도 빠르고 본인 손해볼 짓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제가 설령 남편이고 가족이라고 해도 저하고의 관계에서조차도 본인이 손해보는 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연애 때는 그런 부분이 똑 부러지고 야무지게 보여서 좋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섭섭할 때가 많고 부부인데도 남처럼 대할 때가 많다 보니 저도 점차 쌓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선영 씨는 전처랑은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너무 착하고 다른 사람을 심하게 배려해서 본인까지 손해를 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누군가는 그런 성격을 답답하다, 바보 같다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선영 씨가 더 끌리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선영 씨가 크고 작은 피해를 마냥 당하지 않게끔 내가 옆에서 지켜주면서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죠. 그만큼 저는 선영 씨에게 푹 빠졌던 것 같아요. 저는 선영 씨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고 선영 씨도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자기를 받아줄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더라고요. 똑같은 이혼 남녀라고 해도 선영 씨는 아이가 있고 저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선영 씨는 당장은 일을 쉬고 있는 상태라서 무직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겠다고요. 그리고 곧바로 저희 부모님께 선영 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착하고 좋은 여자다. 놓치고 싶지 않다.
이번 결혼만큼은 잘해서 평생의 동반자를 얻고 싶다고 말이죠. 하지만 부모님도 선영 씨가 자식이 있다고 하니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둘 다 이혼을 했다더라도 자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하시면서요. 아무리 선영 씨가 애를 키우는 입장이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아이 때문에 전 남편하고 계속 만남이나 연결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또 그 아이도 나중에 엄마가 키울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괜찮겠느냐라고 하셨죠. 저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그 여자의 아이도 책임질 수 있다. 정말 착하고 좋은 여자니까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직접 한 번만 봐주시라고 했죠. 그렇게 부모님을 설득했고 결국 선영 씨와 저희 부모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영 씨가 인상도 워낙 좋고 어른들에게도 잘하고 배려심 많은 게 보이니까 저희 부모님도 좋게 보셨어요. 직접 만나보니 제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겠다고 하실 정도였죠. 선영 씨는 인사 후에도 저희 부모님을 따로 찾아뵙기도 하고 안부 인사도 종종 드리는 등 저희 부모님께도 참 잘했습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도 결혼을 허락하셨고 결혼도 전에 선영 씨를 며느리처럼 생각하셨어요. 다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저희 엄마도 똑같이 느끼시더라고요. 선영이가 참 착한 것 같더라. 근데 가만 보면 애가 너무 착한 것 같아.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할 것 같아 보여. 그쵸. 워낙 착한 사람이라. 착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세상엔 할 말도 하고 사는 게 맞는데 너무 물러 보여서. 그래도 남한테 상처 주고 못된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기는 하지. 그런데 너무 순하고 착하기만 하면 이용해 먹는 사람도 많고 만만하게 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지. 나도 그런 부분에 걱정이 없는 건 아닌데 그만큼 내가 잘 지켜주고 하려고요. 그래, 너는 똑 부러지고 야무진 성격이니까 착한 선영이랑 잘 맞을 수도 있겠다. 저희 부모님의 허락 이후 선영 씨네 부모님도 만나 뵙게 되었어요. 선영 씨네 부모님도 저를 흔쾌히 환영해 주셨고 그렇게 저희는 순조롭게 재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을 준비하는 거다 보니 이번만큼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이모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이모는 저희 집에서 좀 떨어진 동네에 사시고 한 번씩 놀러 오시는 편이에요. 저 어렸을 때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모가 저도 많이 돌봐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한테는 엄마처럼 친근하고 가까운 분이기도 합니다. 이모는 이모부랑 그 동네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오랫동안 운영하셨어요. 베이커리와 커피가 다 맛있어서 동네에서도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카페였죠. 이모 오셨어요? 준혁아, 오랜만이지? 내가 요즘 바빠서 통 너네 엄마 보러 못 왔다. 너도 많이 바쁘지? 결혼 준비하느라. 그렇죠. 너네 엄마가 그러는데 결혼하라는 여자친구가 그렇게 참하고 예쁘다며? 너 능력도 좋다. 어디서 그렇게 참하고 예쁜 여자를 다 데리고 왔대? 이모의 농담에 저도 쑥스러워서 와하하 웃었습니다. 준혁아, 너 근데 서운하다. 나한테는 왜 네 여자친구 소개 안 해줘?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모가 요즘 바쁘시다 그래서. 핑계는 아무리 바빠도 준혁이 너랑 결혼할 여잔데 이모가 봐야지. 안 그래도 조만간 연락드리고 약속 한번 잡으려고 했어요. 이모가 또 봐주셔야죠. 이모가 사람 잘 보는 거 알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솔직히 네 전처 이모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 기억나지? 그 말에 엄마가 이모를 찰싹 때리더라고요. 그때 얘길 뭐하러 해? 아니 내 말은 내가 그만큼 사람을 잘 본다 이거지. 나처럼 장사를 오래 한 사람은 반관상쟁이거든. 아이고 주책은. 그래서 여자친구 언제 보여줄래? 제가 한번 여자친구랑 이모네 카페 같이 갈게요. 알았어. 오면 내가 잘 챙겨줄 테니까 데리고 와봐. 근데 그 전에 혹시 사진 같은 거 없니?
너무 궁금하다. 만났을 때 직접 보면 되지. 아, 궁금하잖아. 어떻게 생겼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많아요. 잠시만요, 이모. 저는 폰에서 여자친구 사진 중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에게 보여드렸죠. 이모, 여기요. 제 여자친구예요. 어디 보자. 예쁜 준혁이 여자친구. 그런데 이모가 사진을 보는 그 순간 웃으시던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겁니다. 무슨 충격이라도 받은 것처럼요. 그러더니 폰을 코앞까지 갖고 와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모의 행동에 저와 엄마도 어리둥절했죠. 이모는 당혹스러운 말투로 물으시더라고요. 이 여자가 네 여자친구라고? 예, 왜요? 혹시 이모 아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거 말고 다른 사진도 있니? 내가 착각을 했나? 이모는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저렇게 말하셨고 저는 냉큼 다른 사진도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이모는 다시 놀라시더군요. 맞네, 그 여자. 착각한 게 아니라 그 여자 맞아. 누구 말하시는 거예요? 이모가 제 여자친구를 아세요? 당연히 알지. 이 여자 예전에 우리 카페 단골이었어. 라는 겁니다. 그 말에 저랑 엄마는 황당하게 웃었죠. 예, 너는 무슨 단골이라는 말을 이렇게 심각하게 해. 단골이었으면 좋은 거지. 난 또 뭐라고. 좋은 인연이네. 좋은 인연은 개뿔. 언니 기억 안 나? 그 일이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내가 어떤 미친년 때문에 경찰서까지 갔다고 했잖아. 그 말에 곰곰이 생각하던 저희 엄마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맞아. 너 그때 나한테 얘기해줬지. 막 욕하면서. 근데 얘가 걔야. 내가 진짜 기막혀서 내가 이 면상을 살면서 또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것도 준혁이 여자친구. 나 참 세상이 이렇게 좁다니. 엄마도 이모도 기막혀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모의 행동에 벙쪘죠. 도대체 이모랑 선영 씨가 무슨 관계길래 저러나 싶었거든요. 이모, 왜 그러세요? 선영 씨가 이모네 카페 단골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요? 선영? 그래. 네가 이름 말하니까 이름도 이제 기억난다. 나 참, 너 혹시 너네 엄마한테 내 얘기 못 들었니? 내가 준혁이한테 자세하게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아. 얘도 그때 한창 바빠서. 그러면서 이모는 과거에 선영 씨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모가 말한 때는 2년 전쯤 선영 씨는 예전부터 카페에 한 번씩 오는 단골이었다고 했습니다. 단골이라고 특별히 저희 이모랑 친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사장인 저희 이모가 자주 보는 손님이다 보니 얼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었대요. 선영 씨는 카페에 어린 딸이랑 같이 올 때도 있고 혼자 올 때도 있었는데 오면 빵이나 커피도 잘 사 먹고 아이한테 딸기 주스 같은 것도 잘 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동안은 잘 안 보였대요. 그래서 이사를 갔나? 요즘은 통 안 오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카페에 왔더랍니다. 이모는 오랜만에 온 손님이니 속으로 반가웠다고 했죠. 선영 씨는 커피랑 시폰 케이크하고 이것저것 주문을 하고 아이랑 집에 가서 먹을 거니 포장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이모는 성심성의껏 포장하고 서비스로 쿠키도 좀 담아주었대요. 오랜만에 온 손님이니까요. 그렇게 선영 씨가 포장을 들고 갔는데 나중에 카페로 찾아왔대요. 화가 잔뜩 나서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무슨 장사를 이따위로 하느냐며 길길이 날뛰었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이가 마시는 딸기 주스에서 믹서기 칼날 조각이 나왔다고 누굴 죽일 셈이냐고 고함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손에 들린 칼날 조각을 보여주는데 스텐 칼날 조각이었고 부서져 있었대요. 저희 이모는 너무 시겁해서 일단은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 카페 믹서기들을 다 살펴봤대요. 혹시 이모도 모르게 부서진 게 있나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믹서기들은 다 멀쩡했고 당연히 이가 나가거나 부서진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모는 뭔가 이상해서 딸기 주스에서 나온 게 맞느냐 물었대요.
이모네 믹서기는 멀쩡하니까요. 그런데 선영씨가 내 딸이 먹을 뻔했다고,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느냐며 고함을 지르고 길길이 날뛰었다는 겁니다. 다른 손님들도 카페에 앉아있는데도 흥분하며 그 난리를 치니 이모도 너무 당혹스럽고 진땀을 엄청 흘렸대요. 이모는 선영씨에게 직접 믹서기까지 보여주면서 우리 믹서기는 멀쩡하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보여줬는데 오히려 선영씨는 믹서기를 자기도 모르는 새에 다른 걸로 바꿨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그리고 믹서기 칼날이 아니라면 실수로 다른 걸 넣고 갈아버린 게 아니냐, 그게 더 문제 아니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칼날이 들어간 주스를 팔아놓고 뭐가 이렇게 당당하냐 따졌답니다. 이모도 환장할 노릇이었죠. 하지만 이모네 믹서기는 멀쩡한데 선영씨만 주장하는 거니 이모도 말했대요. 우리 믹서기 문제면 미안하지만 믹서기도 멀쩡하고 이런 칼날이 나올 리가 없지 않느냐. 게다가 이런 칼날을 실수로 갈았으면 우리 믹서기도 망가져야 정상인데 멀쩡하지 않느냐. 게다가 손님은 포장을 해서 들고 나가셨고 진이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했더니 선영씨가 동네 장사를 이따위로 한다고 가만 안 있겠다 어쩐다 그랬답니다. 평소에는 참 순하고 착하고 나긋나긋하게 봤는데 그때만큼은 눈을 뒤집고 삿대질하고 싸우는데 좀 무서웠대요. 하여튼 이모도 물러서지 않았고 이게 우리 주스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없다고 그랬더니 선영씨가 어디 두고 보자며 이를 갈고 나갔답니다. 그리고는 그걸 맘카페에 올리면서 이모네 카페를 매도했대요. 자기들의 실수 때문에 애가 다칠 뻔했는데 괜찮느냐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 믹서기는 멀쩡하지 않느냐고 큰소리쳤다 라고 올리면서요. 선영씨가 호소하듯이 글을 여러 개 올렸고 다른 사람들도 무슨 그런 주스를 파느냐, 도대체 그 카페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시끌시끌했대요. 물론 댓글 중에는 믹서기 문제가 아닌데 그 카페 사장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느냐, 당신 말을 어떻게 믿느냐, 그 카페 사장님 그런 분 아니다 라는 옹호 댓글도 엄청 달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옹호 댓글이 아무리 달려봤자 이모네 카페는 안 좋은 쪽으로 한동안 시끌시끌해졌고 이모도 화가 나서 결국 그 여자를 상대로 신고를 하겠다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자기도 카페를 상대로 고소하겠다며 큰소리쳤대요. 이모는 얼마든지 고소해보라며 나도 억울하다. 그 칼날 조각이 딸기 주스에서 나온 게 맞는지 증명해보자고 했대요. 이모 말로는 선영씨가 자기를 만만하게 보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모가 겉으로는 순해 보이니까 미안하다고 수습하면서 합의금이라도 쥐어줄 줄 알았나 본데 이모가 자기는 절대 호락호락하게 안 한다고 끝까지 가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선영씨도 처음엔 큰소리 탕탕 치고 어디 해보자 너네 카페 망하게 해주겠다 으름장을 놓았다는데 나중에는 본인이 불리할 것 같았는지 입장을 바꿔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고 사과를 했대요. 딸아이가 주스에서 이게 나왔다고 하니 자기는 그 말을 믿고 화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 주스가 아니라 다른 데서 나왔다고 했다면서 변명을 구구절절 하더랍니다. 이모는 선영씨가 너무 괘씸해서 경찰서 조사 제대로 하고 끝까지 가보자고 했는데 선영씨는 미안하다고 실은 자기가 이혼을 했고 요즘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서 그랬다며 울고불고 하도 매달렸대요. 그렇게 하니 이모도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고 카페 일도 바쁜데 경찰서 오며 가며 일도 피곤해서 결국은 선처해 주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모네 가게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이웃 가게들 중 선영씨에게 당한 사람이 몇 있다는 겁니다. 대량 주문을 해놓고 갑자기 잠수를 타는 일명 노쇼를 한 적도 있고 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난리를 쳐서 합의금을 받은 적도 있다는 거예요. 이모도 그 여자가 엄청 상습적인 여자였구나 싶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뒤로 그 동네에서 아예 자취를 감춰서 잊고 지냈답니다. 이모 말로는 그 여자가 겉으로는 너무 인상 좋고 선해 보이고 누구나 호감을 느낄 만한 그런 외모와 말투인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그런 도라이 같은 짓을 저지르며 다녔다는 거예요. 합의금 뜯어내려고 했다기엔 하고 다니는 모습이 형편이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아이도 비싸고 좋은 유치원을 다녔대요.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동네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그러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모도 나중엔 소문을 건너 들었는데 선영 씨의 이혼 사유도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앞뒤가 다른 행동과 습관적인 거짓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일삼아서요. 그런데 이 황당한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선영 씨라는 겁니다. 이모의 말을 듣는데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천사같이 착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제 여자친구가 동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미친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도라이라뇨. 게다가 심지어 그런 사유로 이혼을 했다뇨. 저는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모는 단호하게 이 여자 맞다고. 그리고 그때 고소 진행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선영이라는 이름도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몹시 경악하시고 저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에게 들으면서도 선영 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이모가 착각한 거 아닌가라고 믿고 싶었죠. 이모는 정그러면 내가 직접 네 여자친구를 보겠다. 네 여자친구도 나를 알아볼 거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절대 그런 여자랑 결혼하지 말아라. 앞에서는 선한 척, 착한 척 하면서 뒤에선 그런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게 속이 엄청 뒤틀린 여자 같다고. 그리고 저한테 거짓말한 것도 제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많을 것 같다고 하셨죠. 저희 엄마도 식겁하면서 결혼 없던 일로 하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선영 씨를 믿었던 저는 엄마에게 일단 있어 보시라고 선영 씨가 맞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고 또 선영 씨 입장도 있으니 다 들어보고 결정하시라고 했습니다. 이모는 자기가 거짓말 하겠느냐며 저한테 서운해 하셨지만 제 입장에선 이모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친구를 단박에 저버릴 순 없었어요. 이모가 들려주는 말이 충격이긴 해도 어쨌든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도 해야 되고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을 해야 했으니까요. 이모가 그날 댁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저는 한참이나 심란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네가 속은 게 한두 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더욱 심란하더라고요.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고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했는데 만약 이모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선영 씨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싶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얼마 뒤 선영 씨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좀 보자고 했습니다. 심란한 기분으로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선영 씨가 오더라고요. 무슨 일 있느냐,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느냐 묻는데 그 순진무구한 얼굴을 보면서도 도무지 이모 이야기가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말을 꺼냈죠. 선영 씨, 내가 선영 씨 첫 번째 결혼했을 때에 관해선 일부러 별로 묻지 않았잖아. 제가 갑자기 이전에 결혼에 관해 물으니 선영 씨도 좀 놀라더군요. 그랬지. 그런데 그때 혹시 어느 동네 살았었어? 왜 물어 그런 걸? 그냥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선영 씨는 잠깐 무표정으로 있더니 자기가 살았던 동네 이름을 말해주었습니다. 저희 이모 빵집이 있는 그 동네가 맞았어요. 왜 그러는데? 실은 저번 주에 이모가 우리 집 놀러 오셨거든. 이모님? 그런데? 이모가 선영 씨를 아는 것 같더라고. 나를? 그때부터 선영 씨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아셔? 우리 이모도 그 동네 사셔. 그래. 거기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데 선영 씨가 거기 자주 왔다고 하더라고. 베이커리 카페라는 말에 선영 씨 눈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본인이 저지른 짓이 있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단박에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에 이모 말이 사실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선영 씨도 그 베이커리 사장님이 저희 이모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겠죠. 선영 씨도 알아? 글쎄, 나는 카페 여기저기 많이 가서 어디를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몰라? 우리 이모랑 분쟁도 좀 있었다던데. 분쟁이라니? 글쎄, 나는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적이 없어? 난 준혁 씨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발뺌을 하길래 제가 간략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선영 씨는 제 말을 듣는데 누나를 자꾸 굴리더라고요. 엄청 초조하게요. 변명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오히려 슬프더라고요. 아, 진짜 맞구나. 이모 말이 다 맞구나. 그 미친 여자가 정말 선영 씨가 맞구나 하고 말이죠. 저는 이모에게 들은 얘기를 다 해주고 다시 물었죠. 그 당사자가 진짜 선영 씨 맞아? 나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 착각하신 것 같아. 내가 또 흔하게 생긴 얼굴이잖아. 진짜 자기가 아니라고? 내가 그런 짓을 왜 저질러. 나 아니야. 아, 그래. 들어본 적 있다. 그때 동네에서 그런 일 있었다고 건너 들었던 것도 같아. 근데 나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라며 잡아떼지만 더 이상 선영 씨의 말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슬픈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선영 씨, 나한테만 솔직하게 말해줘. 뭘 솔직하게 말해. 내가 아니라니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해줘. 왜 그랬는지, 선영 씨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 말에 선영 씨 눈빛이 좀 변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문제? 혹시 내가 모르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던지. 미쳤어? 내가 정신병자란 말이야? 우리 이모 가게에만 그런 거 아니라며. 다른 데서도 그러고 다녔다며. 나 아니라니까? 이모 오기로 했어. 뭐? 이모도 긴가민가 해서 직접 보면 알 것 같대. 그래서 이모가 지금 오기로 했다고. 그 말에 선영 씨 엄청 당황하고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왜 준혁 씨 마음대로 이래? 왜 사람 몰아세우고? 준혁 씨 이모는 뭔데? 뭔데 나를 이렇게 몰아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선영 씨 아니라며. 그럼 우리 이모가 와도 상관없잖아. 아니, 나는 준혁 씨가 나한테 이러는 게 너무 불쾌하고 기분 나빠. 사람을 뭘로 보고 네가 뭔데 나를 이런 취급해? 하면서 광분을 하는 겁니다. 선영 씨 말대로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흥분할 필요가 있어? 그 말에 선영 씨는 초조해하더니 갑자기 그러더군요. 그래, 그거나 맞아. 근데 당신 이모가 한 말도 다 사실 아니야. 당신 이모도 본인 유리한 대로 말 지어낸 거야. 진짜 우리 딸이 딸기 주스 마시다가 그게 나왔다고. 나왔으니까 나왔다고 했지. 근데 당신 이모가 뻔뻔하게 나왔어. 자기 잘못 아니라고 우기면서. 나도 너무 괘씸해서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도리어 당신 이모가 더 큰 소리치면서 나를 몰아가더라. 나 그때 이혼하고 남편도 없는 상태고 당신 이모가 나 몰아붙이고 고소하니 어쩌냐니까 무서웠어. 그래서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랬던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빌고 없던 일로 하려고. 근데 사실은 진짜 내 딸이 그 칼날을 먹을 뻔했어. 당신 이모가 그랬다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며 그랬죠. 나 실은 선영 씨 예전에 일했다는 학교에도 전화했어. 뭐? 학교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사직 처리된 거라며? 네, 저는 선영 씨를 만나러 오기 전 선영 씨가 일했다고 한 학교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도 학교 안에서 습관적인 거짓말을 일삼거나 학생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덮어 씌우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동네에서도 이상한 짓을 저지르고 다녔지만 본인의 직장에서도 그랬던 겁니다. 선영 씨는 제 말에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너무 기분 나쁘고 나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선영 씨. 그래서 준혁 씨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결론만 말해서 결혼 깨자, 헤어지자 이거 아니야? 선영 씨, 왜 그러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다면 같이 해결을 해보자.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 나도 도울게.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너 이러는 거 보니 내 전남편 같아서 소름 돋아. 선영 씨. 너도 똑같네. 내 전남편이랑 다를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아니, 네가 더 소름 돋아. 나 몰아세우고 몰래 내 뒤나 캐고. 진짜 최악이다. 그래, 헤어져 줄게. 없던 일로 하자. 그럼 됐지? 앞으로 나에 대해서 뭐 캐고 다니지 마. 진짜 기분 더러우니까. 그러면서 가려는 겁니다.
저는 얘기를 좀 더 하자며 선영 씨를 잡으려는데 저를 확 뿌리치더니 그러더군요. 근데 너도 이혼했잖아. 너도 나랑 똑같으면서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취급해? 선영 씨. 네 이혼 사유는 뭔데? 성격 차이? 웃기지 마. 너도 나한테 아무것도 안 속였다고 할 수 있니? 그러면서 눈빛까지 바뀌어서 따지더니 몸을 확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커피를 들고 오던 커플과 부딪힌 거예요. 저는 놀라서 선영 씨 외치며 달려가려는데 갑자기 선영 씨가 소리를 지르더니 눈 똑바로 뜨고 다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커플도 놀라서 벙찌고요.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고 선영 씨는 본인이 더 놀라더니 도망치듯 카페를 떠났어요.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선영 씨를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선영 씨의 모습을 본 건요. 파혼 얘기를 따로 나눌 것도 없이 그대로 파혼이 되었고 선영 씨와 저는 다시는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 일은 저에게도 꽤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예쁘고 착하고 천사 같은 여자와 행복한 재혼을 꿈꿨는데 선영 씨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되니 그 충격이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첫 번째 이혼보다도 충격적인 면에선 더 오래 갔던 것 같아요. 엄마도 이모도 한동안은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보여서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좀 흐르고 나니 정신이 그나마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모에게 고마워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모 덕에 그런 이상한 여자랑 재혼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모도 제가 이제는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라며 그러시더라고요. 2년 전 그 여자랑 분쟁이 있을 때는 너무 힘들었고 하고 많은 가게 중 하필 우리 가게에 와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까 싶었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일로 인해서 준혁이 네가 이상한 여자랑 재혼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모의 말씀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또다시 잘못된 결혼을 하고 마음고생할 뻔한 걸 이모 덕분에 안 하게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첫 번째 결혼은 전처와 저와의 단순한 성격 차이와 갈등이었다면 선영 씨 같은 여자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와 범죄를 저지르는 거니 덩달아서 저까지 인생 망할 뻔 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나중에 이모에게 전해 듣기론 선영 씨가 그러고 다니는 것 때문에 전 남편과 전 시댁이 피해를 엄청 많이 보고 손해배상도 많이 해줬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혼을 한 거고 저런 미친 여자가 내 손주를 키울 수 없다고 해서 전 시댁에서 기를 쓰고 아이 양육권을 갖고 오려고 했던 거래요. 그래서 선영 씨 남편이 아이를 키운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보니 참 어이가 없었죠. 선하고 착해 보이는 겉모습에 제가 홀딱 넘어간 거니까요. 너무 착해서 걱정이었고 제가 평생 옆에서 지켜주겠다 마음먹었는데 그 본성과 실체는 정반대였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그 속을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모의 도움으로라도 그런 여자와 부부가 되는 것은 막았으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결혼이 안 맞는 사람인가 싶기도 해서 그냥 결혼 생각 없이 취미생활이나 하고 살까 싶기도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